오늘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whatever 이하가 딱 나왔는데 콤마가 존재하잖아. 그럼 whatever부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배웠었던 융합명사구라고 부르는 거거든. 요거에 대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 아직 좀 혼동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쉽다라고 했었어요. 앞에 있는 거는 단순한 WH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뭐든이라는 의미까지만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되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쓰일 수 있는 쓰임새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 그지? 명사절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종류의 대절과 모든 종류의 WH절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부사절로 그대로 쓰일 수 있다까지 연결이 되셔야지.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했죠? 말 빨리 했으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어릴 때부터 봤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 뒤에 있는 대절은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자. so that 할 때 that 이하에 있는 절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완전하죠. 그죠? 그럼 완전한 대부분의 절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의미상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관계 부사절은 형태상 완전해 보일지언정 사실은 부사가 빠진 거니까 의미상 완전한 건 아니잖아. 그지? 이것까지는 연결이 돼요?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절로 쓰인 애들은 뒤에가 명사가 빠진 구멍이 안 보이니까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의미상 보면 앞에 있는 선행사 의미가 빠진 놈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만 보면은 어떻냐면은 그런 거가 없어요. 의미상 빠져있는 놈들이 대 이하에 있는 절들에는 좀 없거든. 근데 이것들은 그럼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절 종류 중에 의미상 완전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 명사절밖에 없어, 사실.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거랑 여기서 주로 배웠던 거랑.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명사절로 쓰인 놈인 거예요. 근데 명사절인데 용법상으로 어떻게 쓰인 거야? 부사처럼 쓰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명사절은 곧 부사절이다,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 제가 뭘 위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냐면은 whatever 이하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명사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되게 쉽잖아. 그런 정도까지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일 때는 뭘로 쓰인 거야? 그 모든 명사절 아까 얘기한 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부사절로 쓰일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Whatever their differences, 걔네들의 difference가 뭐든지 간에 여기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하나 보이지. 뭐가 없어졌어요? 비동사가 없어졌지. 그지? 일반 법칙을 얘기할 때는 비동사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삭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여기 말고 비동사가 자주 생략되는 구문 특수한 경우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게 뭐가 있어요?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지. 그지? 제가 너무 막 쏴대나?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 요렇게 얘기하는 놈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거 근데 되게 틀린 얘기는 알아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야 돼? 아니면 다른 거 나와도 돼? 다른 거 나와도 돼요. 다른 방식으로 나와도 돼요. 앞에 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 그지? 앞에 있는 조건 때문에 뒤에 있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법칙처럼 느껴지죠. 그죠? 과학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과거 완료 시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잘 생각해봐. 과거 완료 시제를 쓰지 못하는 세 가지, 정확하게는 두 가지는 쓰지 않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안 써도 된다라고 배웠었던 게 중학교 때 생각이 나야 돼. 근데 그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과거 완료를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쓴다. 그지? 그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과학 법칙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 그 기억나지? 얘는 그러니까 보니까 조건을 의미하는 바니까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 법칙을 얘기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는 비동사가 현재인 걸 알아. 비동사는 단순한 연결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문장에서. 그지? 시제를 나타내고 앞에 있는 주어가 정보가 어떤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근데 어차피 주어는 여기 드러나 있을 테니까 시제 나타나는 게 실제 비동사의 진정한 의미인데 그 비동사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왜? 이것들은 전부 다 과학 법칙이니까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동사가 많이 생략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을 얘기하겠다라는 신호를 여기서 준 거야. 과학 법칙을.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 걔네들의 difference에도 무엇이든지 간에 Scientists and artists begin with 얘네들은 the same question. 같은 퀘스천에서 옵니다. Can you and I see the same thing?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보느냐. 근데 지금 여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를 자꾸 했었던 고등 영어에서, 수능 영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여러분 모의고사에도 계속 자주 쓰이는데, 그 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느껴지지, 그지? 어떤 논제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저런 것들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이 관련돼 있는 지문에 어떤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봤냐면은, recognition, 그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acknowledge? 이런 표현? 혹은 뭐가 있을까요? entirely.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나왔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나는 어떤 같은 물건을, 니하고 내가 같은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볼까를 얘기하는 거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기억나요? 제가 뭔가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등학생이란 말이지. 고등학생이 이해할 만한 주제로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뭔가 이게 어떤 감각하냐 아니면 인식하냐 아니면 어떻게 보느냐 이런 종류의 차원의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이 물건에 대한 존재와 이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져서 보통 논지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상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할 거고 존재에 대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까지 옵니다. Scientific thinker looks for features, 어떤 특징들을 찾아요. of the thing,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근데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subjectivity는 여러분들 다 아는데 stript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 오른쪽 아래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알 필요가 없기는 해요. 만약에 모르겠다라 그러면. 근데 be stripped of라는 표현 자체는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닌데 노출되다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노출되다. 그러니까 이 stripped라는 표현이 exposed랑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거지. be exposed of라는 표현도 구문도 자주 쓰긴 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노출되는 어떤 사물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찾습니다. Ideally 이상적으로 those aspects 이러한 측면들은 that can be quantified. 이러니까 또 뭔가 느낌이 오죠.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 논제가 뭐라고 그랬었지? quantify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정량적이냐 아니면 정성적이냐 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녹여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quantified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whose value, 걔네들의 가치 자체가 will thus, 그래서 never change from one observer to the next. 이건 observer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변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scientific thinker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앞에서 뭘 이제 비교하기로 했냐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이제 논제로 삼고 있는 애는 여기 쭉 이어져 있으니까 얘 A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사이언스에 관해서. 그러면 사이언스에 관해서는 지금 이미 언급을 한 게 있어. 정량이야, 정성이야. 여기 보면은. 정량이야. 이게 A야. 그지? 그리고 굳이 따지면은 옆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있어가지고 얘들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절대 안 변해야 된대. 그지? 그러면 이거일 것 같아, 이거일 것 같아, 여러분들 보기에. 이거지, 이거. 그지? 그럼 자동으로 완성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건. 요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하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 근데 이 논제에서 절대 안 벗어날 거란 말이지. 그냥. in this way, 이 방법으로 he arrives, 이거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긴 해요. 그지? 여기까지는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에 가까울 테니까. on the other hand, 그래서 나왔죠. 이 B는 이제 뭐라고 할 건지. 중심 소재 여기 나오지. 의존 동사에 대해서 기억나니? 의존 동사?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했냐면은 요 파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형용사 보충어라는 파트에 대해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용사 보충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뭐냐면 dependent라는 어휘에 대해서 좀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좀 얘기를 했냐면 요거랑 일단 동사 기준에서 한번 봐보자. 요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지? 요 두 개가 있잖아. 요 두 개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냥 중딩 때 하던 구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봐.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안 나오잖아. 절대. 자동사 맞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자동사는 슬립 같은 애잖아. 얘는 혼자 쓰일 수 있잖아. 자동사니까. 얘는 혼자 쓰여?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존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뭔가 전치사 같은 놈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세트란 말이야. 얘는 되게 특수한 서술을 얘기하고 싶을 때만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자꾸 서술을 단순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서술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걸 인과관계로 따진다면은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A가 B에 의존한다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결과가 되게 강조되는 게 영어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얘는 왜 이런 특수한 서술을 쓰냐면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강조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강조되겠네. 그지? 여기 언 이하에 있는 게 강조되겠네. 빈칸에 들어가는 것도 얘하고 엄청 강력한 연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이제 하셔야 돼. 그러니까 her artistry, 어떤 이건 뭐 예술관 같은 건가 막 아트가 있으니까 뭐 그냥 예술 어쩌고 뭐 하는 거가 이제 가깝겠죠. 그냥 요런 예술적인 강력함 요런 거에 좀 의존을 해. 그래서 뭘 하냐면 effect of marriage, 어떤 결혼? 이거 갑자기 왜 나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여기에서 약간 국어적인 능력이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결혼은 뭐예요? 이걸 무슨 의미로 썼을 것 같아? 근데 좀 알지? 여러분도 알지? marriage? 향상돼? 한 쌍이 되는 거? 오, 이게 맞죠. 쌍으로 묶는다라는 의미가 결혼이라는 말에 있잖아. marry라는 표현 동사 자체는 쌍으로 묶다라는 표현도 역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명사형의 marriage 역시 뭔가 한 쌍의 묶음 같은 이미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돼.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묶음에 영향을 끼치냐? 걔가 갖고 있는 주관성, 그지? 여기에다가 that of her readers, readers, 그러니까 그녀의 독자들이 갖고 있는 이것도 주관성이겠지, 그러면. 그지? 얘는 그러면은 이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겠죠? 정성적 요인에 대해서. 요거는 일단 확인을 했네. 그럼 체크, 오케이. 확인했어. 근데 scientific thinker 얘기를 갑자기 하죠. This must sound like, 이거는 magical thinking. 얘네들한테는 서로 뭔가 안 받아들여진대.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You will, 여러분들이 imagine something so hard, 어떤 것들 엄청나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요. 대시 생략됐네. so that 구문인데요. 이 대시 생략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so that에서 대시 생략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 그지? 근데 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강조받는 애가, 강조받는 애가 누군지는 알겠지? so that 사이에 낀 놈이 강조받는 거거든? 이 강조받는 애가 굉장히 간단한 서술이어야 돼요. 한 단어. 그러니까 hard라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하에 있는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게 이거 이하에 대한 결과가 너무 확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pop into, pop은 이렇게 탁 터지는 거거든. into 어디로 들어와? Someone else's head.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와. Exactly the way you envision it. 비전이라는 표현은 뭐냐? 비전 있다 이러잖아. 그지? 비전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비전 있는 거는 약간 시각적인 건데 눈에 그리듯이 뭔가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떤 생각을 품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거야. 그지? 그것을 네가 생각으로 품어내는, 앞으로 어떨 것이라고 생각 품어내는 그 방식,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누군가가 그걸 딱 갖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또 있어야 돼. 이건 가치가 없는 말이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그지?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거의 초반부에 우리가 A, B만 잘 나눴으면 뭐가 돼? 이게 다 확정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요거하고 요것만 들고 계시면 돼. 그지? The artist has sought the opposite. 얘네들은 반대를 봅니다. Of the scientific observer independent reality. 얘는 observer independent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찰자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가 뭔지 알지? 그치? 요거는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에 가깝지.
She creates a reality. 얘네들은 reality를 만들어. 가장 바람직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리얼리티를 만드는데 그 리얼리티는 dependent upon observers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송구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 왔었던 방식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었던 방식들은 이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방식이지? 그지? 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정말 확고한 1등급이 누가 와도 무조건 어떤 난이도에서도 확고한 1등급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생각해봐. 그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거 니네가 한 2학년 여름 막 이때쯤에 내가 엄청 강조하면서 니네 혹시나 지금도 중학교 문법 단 하나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중학교 문법 다 해놔야 돼 무조건 이라고 되게 몇 번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 기억나? 근데 중학교 문법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쓸모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테스트에서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의 용법 부분이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문법에 있는 투부정사 용법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투 동작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못 하거든. 그거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중학교 때 영어 문법 지식이 없으면.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겨울방학에 했었던 그 책 있잖아. 그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바람직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주체 동작, 주체 서술로만 보이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막 들었잖아.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안 하고 영어를 영어로만 받아들이는 게 최고로 좋다고. 근데 그게 2단계거든.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영어 아티스트가 크레이스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 끊겨야 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야지 리얼리티는 디펜던트해 근데 여기 나왔었던 거 뒤에 있는 거 얘기할 때는 요거를 강조한 거지 그지 얘한테 달려있어 옵서버한테 요런 식으로 문장 단위가 요렇게 끊기는 이 느낌 뭔지 알겠니?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었던 방식이 다시 파괴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능력이 없으시면은 이걸 이해를 못 해. 요게.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연두색으로 해놓은 게 제일 그건데 여러분이 결국에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시려면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끊겨가지고. 슬래시를 칠 때 보통 이렇게 안 치잖아. 근데 이렇게 쳐야 돼. 그게 보일 때는. 근데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를 완벽하게 마스터링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시각을 좀 다르게 한번 보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원문을 보더라도 여러 번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걸 할 때. 근데 이것들이 어쨌든 어떤 리얼리티인지 설명이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오를 뭐 나오는데 이런 걸 볼 때에도 뭐 모르겠어. 오더가 뭘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오더는 어쨌든 뭔가 순서, 뭐 명령, 뭐 이런 건데 질서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러면은 요거는 나왔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업서버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거 요거 두 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될 것 같긴 해. 이거는 너무 확고하게 1번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 반대말 하잖아요. 나머지 1, 2, 3, 4, 5는 보면은 전부 다 얘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확고하게 1번밖에 내가 뭐 이거는 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2, 3, 4, 5는 완전 반대말을 하니까 요거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 툴은 모든 지문이 나올 때마다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떤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한 지문 정도는 이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무조건 수능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무조건 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수능 거를 전부 다 제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평가원도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봤거든. 이 책을 한번 보면서. 근데 제가 그 모든 시험지에서 이 툴이 안 쓰이는 그 시험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쓰인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에는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많으면 3개까지 나왔고.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조금 빨리 하나를 넘길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또